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욕쌤 두 번째 2차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프린들 주세요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책 내용의 줄거리 끝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언어의 본질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린들 주세요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23쪽입니다. 프린들 주세요. 둘은 어느덧 동네 모퉁이에 와 있었는데 둘이 누구냐면 닉과 자넷이에요. 닉이 생각에 푹 빠져서 걷다가 자넷을 민 것이다. 자넷은 비틀거리다가 경계석에서 떨어지면서 금빛 볼펜을 길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자, 이 볼펜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겁니다. 미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로 미처 너를 보지 못하고. 자, 닉은 펜을 집어서 자넷에게 건네주었다. 자, 바로 그 순간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닉은 펜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 프린들이라고 했다. 자, 볼펜을 프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린들? 하고 자넷은 볼펜을 받아들며 바보 아냐 하는 눈빛으로 닉을 쳐다보았습니다. 프린들이 뭐야? 자넷이 얼굴을 찡그리며 묻자 닉은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보자. 그것은 9월의 어느 날 오후 닉네 집에서 한 골목 떨어진 스프링 거리와 사우스 그랜드 거리가 만나는 길모퉁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로 그때 닉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것이다. 이 닉의 기발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뒤에 나오는데요. 닉은 펜을 프린들이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닉의 기발한 생각이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닉이 집으로 뛰어가서 계단을 올라가 2층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기발한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렇죠. 프린들이라고 부르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 기발한 생각이 계획이 완벽한 실천 방법으로 발전해 닉에게 어서 실천에 옮기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천하면 바로 닉이었다. 이튿날 수업이 끝난 뒤 닉은 계획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닉은 펜트리 가게에 가서 계산대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했다. 프린들이 뭔지 여러분은 알죠? 이거 뭡니까? 그죠? 펜입니다. 그런데 프린들을 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뭐라고? 여러분, 아주머니가 왜 뭐라고 하고 되물었나요? 아주머니는 뭘 몰라요? 그렇죠. 프린들을 몰라요.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겠다는 닉의 결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서로. 그렇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주머니와는 뭐가 안 됐었으니까.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 존재해야지 언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약속이 아주머니와는 안 되어 있었죠. 다음 장입니다. 프린들요, 까만색으로요. 닉은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아주머니는 한쪽 귀를 닉 쪽으로 돌리며 닉에게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자기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뭘 달라고? 프린들요. 닉은 아주머니 뒤쪽 선배에 있는 볼펜을 가리켰다. 이제 몸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했어요. 까만색으로요. 아주머니는 닉에게 볼펜을 주었다. 닉은 아주머니에게 45센트를 건네주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한 뒤 가게를 나섰다. 며칠 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었는데 한 번 더. 자넷이 이번에는 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똑같은 가게, 똑같은 아주머니였다. 그 전날은 존이 다녀갔고, 그 전날은 피트가 다녀갔고, 그 전날은 크리스, 그 전날은 데이브가 다녀갔다. 자넷은 닉의 부탁을 받고, 자, 이걸 봤을 때 존도 피트도 크리스도 데이브도 아마 닉의 부탁을 받고 프린들을 사러 온 5번째 아이다. 자, 친구들이 모두 프린들 주세요 하면서 볼펜을 사가는 거죠. 5명이나. 자, 이때 자넷이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볼펜 쪽으로 손을 뻗으며 물었다.
파란색, 까만색. 자, 드디어 아주머니도 프린들이 뭐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그렇죠. 볼펜이라는 것을, 이 사회적 약속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닉은 옆에 있는 사탕 진열대 옆에 서 있다가 씨 웃었다. 프린들은 이제 펜을 가리키는 어엿한 낱말이다. 자, 여러분. 프린들은 원래 펜이란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 가게 안에서만은 프린들이라는 말은 볼펜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닉처럼 펜을 프린들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것 자체 잘못인가요? 아니면 언어의 본질을 근거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자, 닉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언어의 말소리와 뜻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을 근거로 들자면 닉처럼 볼펜을 오늘부터 프린들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되어야 해요?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닉은 누굴 끌어들였어요? 자넷, 존, 피트, 크리스, 데이브, 심지어 아주머니까지. 사회적 약속이 될 만한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프린들을 볼펜으로 약속시켰죠. 심지어 더 완벽한 약속을 계획합니다. 자, 닉은 피트, 데이브, 크리스, 자넷 이렇게 닉이 합쳐서 6명의 비밀보원이었다. 이 아이들은 오른손을 들고 닉에 쓴 서약서를 읽었다.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그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쓸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자, 이제 사회적 약속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6명 모두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닉의 프린들로 이 계획은 꼭 성공할 것이다. 중간 생략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 닉은 그레인저 선생님의 방에 고개를 내밀었다. 저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 닉 어서 들어와 앉아라. 닉이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닉을 바라보며 말했다. 프린들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지 않니? 내 생각엔 학교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닉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자, 프린들이라는 고 펜을 부르게 된 것이 학교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결국 어떤 낱말을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닉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닉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재미로 쓰는 거고 이젠 어엿한 낱말이 되었어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더구나 말이란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 언어의 그쵸, 역사성. 자, 지금 닉은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자, 언어는 자의적이니 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나는 친구들과 약속을 했고 사회성을 확보했다. 심지어 언어는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펜을 프린들로 부르는 것은 언어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펜을 프린들로 부를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반론이 이어집니다. 맞아.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건 맞다만 펜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니? 펜이 꼭 그런 말로 바뀌어야 할까? 펜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펜은 깃털이라는 뜻의 라틴어 피나에서 온 말이야. 깃털로 만든 펜이 최초의 필기 도구였기 때문에 피나가 펜이라는 말이 된 거야. 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야. 펜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자, 언어는 자의적이지만 또 그 구성원들이 그 말을 선택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납득, 까닭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닉이 말했다.
프린들이란 말도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요. 어차피 피나라는 말도 누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닉은 프린들이라는 말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프린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볼펜까지 등장하도록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26쪽 보면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자 했는데요. 기역 내용이 뭐였냐면, 자, 프린들이 어엿한 낱말이 되는 과정. 자, 아무 뜻도 없던 프린들이라는 소리가 펜을 가리키는 낱말이 뜻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닉이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자 자넷이 처음에는 알아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그렇죠. 의아해 하며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하고 프린들이 뭐야? 펜이야 하니까 어이없어 있죠. 그러다가 닉의 부탁을 받은 친구들이 가게에 가서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면서 펜을 사게 되죠. 펜이 곧 프린들이 됐다. 그 가게 아주머니까지 프린들 주세요 하면 펜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넷이 가게에서 아주머니에게 프린들을 달라고 하자 자연스럽게 알아들었죠. 펜을 찾으며 색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닉이 펜을 프린들이라고 부르는 자의적인 과정이 친구들을 통해서 사회적 계약이 성립하고 결국은 펜이 프린들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데요? 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다른 모둠에게 그 질문의 답을 언어의 본질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했는데요. 요 질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닉이 펜을 프린들이라고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언어의 본질 4가지 중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되었을까요? 언어의 그렇죠. 자의성입니다. 닉은 펜을 꼭 펜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없으니 나는 프린들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레인저 선생님은 왜 닉에게 계획을 그만두라고 했나요? 그레인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닉의 행동이 사회 구성원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언어는 그렇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이서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피나라는 깃털이라는 뜻의 말이 펜으로 바뀌고 펜이 프린들로 바뀐 사건을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처음에 피나가 펜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펜이 됐고요. 지금 닉에 의해서 펜이 프린들이라는 뜻 말로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프린들 이야기를 통해서 언어의 본질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언어의 본질이라는 건 그냥 우리랑 떨어져 있는 국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준어로 자리 잡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 휴대폰이라는 거를 만났을 때는 휴대폰이라는 말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원래 셀룰러 폰이니까 셀룰러 폰이라고 해야 한다. 휴대폰은 콩글리시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표준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휴대폰이 표준어로 딱 하니 있거든요. 자, 이처럼 새로 만든 말들 중에 어떤 것들은 표준어가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라지기도 해요. 얼짱, 몸짱 뭐 이런 말들이 한때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사라졌고 표준어도 아니거든요. 그럼 휴대폰이라는 말과 표준어가 되지 못한 얼짱, 몸짱 이런 신조어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표준어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말들은 언어의 역사성 속에서 어떻게 언어의 사회성을 넘어가 새로운 말로 정착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은 줌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기 반 시간표 잘 보시고 제가 들어오라고 한 시간에 맞춰서 줌 수업에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줌에 못 들어오게 되는 친구들은 그 시간 이전에 문자를 좀 주시면 훨씬 더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